지금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그 4월 24일 저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4월 24일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낸 건데 하정우 35.5%, 그 한동훈 28.5%, 박민식 26%.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1, 2, 3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 투표층도 그런 양상 비슷하고 그 전에 지금 요 말씀드린 요거는 4월 24일과 25일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4월 19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조사한 거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의 양상이 비슷하죠. 하정우 수석이 31%, 한동훈 수석이 26, 한동훈 대표가 26%, 박민식 전 의원이 21%. 그 뭐 순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양상은 비슷한데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수석이 1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장 밀착도가 생각보다는 아마추어지만 또 짙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선거 양상이 현지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지? 어디에 그 포인트, 그 지상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두 사람 하정우와 한동훈 그 결판이 날지 그 관건 같은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덕이 갈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의명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먹히면은 바람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에 맞춘 공약이 먹히면은 그건 조직 선거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냐 바람이냐. 부산 사람들이 기질에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선택을 한 것도 부산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뭔가 통하더라는 겁니다. 네. 뭐가 통하냐 하니까 화끈한 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삼식 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김명삼식 선거. 무슨 행동이 빠르고 솔직하고 그런 데서는 현재는 선거가 먹히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질적으로 먹히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막 보도를 하면은 북구 주민들, 그 북구란 데가 약간 낙후된 데입니다. 부산에서는. 네네. 그 북구 주민들이 야,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보도를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바람 선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할 거고,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이 시작됐을 때 계속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뉴스를 생산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냐 조직이냐, 대의 명분이냐 지역 밀착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이 영고주의를 타파를 하고 극복하는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 누구인데 사태는 그게 결국은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은 경상도 정권은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1979년 10월 구마 항쟁이죠. 네. 그다음 또 한 분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2.12 총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뒤흔든 게 2.12 총선이고 2.12 총선의 이변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그때는 1구역에 두 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선거구제. 그런데 전국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이 5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은 서울 강남에서 떨어지고 대구에서 떨어지고 3사람이 부산에서 떨어졌어요. 아, 부산 대단하네요. 그래서 쳐버렸군요. 부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거는 역시 그 선거를 김영삼 씨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 선거로 해서 한국의 역사가 민주화의 대세로 가는 겁니다. 분수령을 넘은 거죠. 거기다 부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한테 결정타를 먹였다는 거는 바로 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차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타 지역 출신이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 대표님은 특별히 그 부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깊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현장에서 봤으니까. 아, 현장에서 어떻게? 아니, 부마 사태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때 기자 초년명 시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때 기자 9년째. 79년. 그래, 79년째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기질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신속 정확한 행동력. 판단이 무지하게 빠른 것 같아요. 판단이 빠르죠. 그리고 YS보다 더 나은 점은 말과 글이 아주 출중하다는 점이죠. YS는 말은 간단하고 글은 안 쓰고 옆에서 해주죠. 잘하시죠. 그분은 그러잖아요. 그 두뇌는 빌릴 수 있어도 몸만 튼튼하면 된다. 이런 게 있죠. 행동력이죠. 예, 과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YS적인 그 기질 이게 부산에서 통하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AI의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AI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하정우의 그 지역 밀착. 근데 YS하고 한동훈 씨가 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언론의 대체적인 호평이에요. 아하.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비교적 좋은 편 아닙니까? 그 좋은 이유가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아까 말씀 나누다가 좀 약간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인류 2하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2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이제 박민식 후보 얘기가 나오고 또 기자 출신은 그 이영풍 씨 얘기가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작 지금 다른 데는 다 구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방금 말이 없어요. 이거 또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동대로 가면은 어쨌든 목표는 한동훈 대표를 낙선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교환점을 두겠죠. 그렇게 해서 후보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도움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결국 빈손 방미 얘기가 이제 막 더 논쟁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예 장동혁 사퇴가 답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지방선거전을 하라 이런 얘기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 본인이 버티면은 몰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며칠 안으로 선거가 시작되면은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찾는 기자도 좀 드물어질 거고 장동혁 대표도 현장에 잘 안 나갈 거고. 그냥 여의도 안에 박혀 있다. 그러면 잊혀져 버리는 거죠. 잊혀져 버리는데 뭐 SNS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저분의 SNS는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뉴스거리가 안 되거든요. 유튜브도 하다가 뭐 흐지부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선대위원장을 따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차지할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도와 관련된 메시지는 누가 내야 돼요. 네. 그걸 그 얘기는 지금 천상 각 지역에서 광역시장 후보들이 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러나 예. 이게 전체 이 선거의 의미를 확인해 준다든지 전체를 감당할 그 사령탑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선대위원장 네. 그거를 지금 뭐 말로는 나경원 무슨 안철수 이런 분들한테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한 적도 없대요. 결국 그 메시지 네. 전체 판을 아우르는 메시지가 나올 곳이 없네요. 지금.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말씀 관련해 갖고는 지금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오기로는 부산의 그 박형준 시장, 그 다음에 대구의 추경호, 그 다음에 경북의 이철우 지사, 네. 강원도의 김진태. 김진태. 네. 이 네 분이 모두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우리 김문수 전 후보를 모셨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요 의미 있는 현상을 생각하는데 우선 김문수 전 후보는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어려운 대선에서도 40%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승복했잖아요. 승복했죠.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장악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승복했느냐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지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왜 선거에 승복했느냐는 이유로. 네. 그리고 선거를 매개를 해가지고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경북, 대구, 강원도 정도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 전체에 관한 큰 메시지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신에 김문수 전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갖고 감각이 오네요. 네, 와요. 그런데 예컨대 작년 5월 현재의 김문수 후보는 네.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깨끗하게 전련하지 못하고 네. 윤석열과도 전련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장동혁 등장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가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과도 통하고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기존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합리적 보수를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충북도 거기 포함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탈장동혁의 일종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그렇죠. 있고. 그 지역이 아까 그 지역.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오면 서울로 오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오세훈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수도권과 그렇죠. 그 중부권의 일부 시장들이 지난 주일에 그 전격 회동을 했어요. 이건 제가 말하자면 좀 단독 기사를 취재를 했는데 예. 지난 주일에 4월 26일에 수도 중부권의 그 세 분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세 사람이 만났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장동혁 지도부의 선거 개입을 앞으로 거부하겠다. 예. 그 얘기를 했고요. 결국 장동혁 불신임 결의를 한 거죠. 다만 그것을 결의안으로 공동의 이름으로 발표까지는 하진 수는 없다. 아직 현재까지는. 세 명으로서 세가 약했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 과거와 달리 우리가 현역 시장 프레임을 유지하고선 지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장직을 지금 내려놓자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 결의를 했는데 월요일에 오세훈 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 두 분이 모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마 서로 이신전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직무 정지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좀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분은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야당처럼 뛰자.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그렇게요. 정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천막 당사 같은 걸 연상시키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결의한 게 빨간색을 다 입자. 다시 입죠. 왜냐하면 빨간색을 장동혁의 색깔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불식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고, 즉 장동혁이 싫은 거지 보수 정치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말하자면 제 해석을 하면 탈취하자. 지금 저기 보시지 않습니까? 그 4월 2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초록색을 입고 나왔는데 지난 월요일에 4월 27일에는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이날 다른 시장들도 다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장동혁이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내가 보수라는 사람들의 규모가 줄어버렸어요. 보수 자체가 수가 그게 한 2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분열해 버렸어요. 장동혁 체제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반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되고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돌리려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싶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면은 이게 장동혁 지지로 비친다 이겁니다. 네. 장동혁 체제가 계속되도록 만드니까 이거 참 고민이다. 제가 사실 저희 어른이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 대구 아는 지인들한테 몇 분 전화 걸었는데 내가 장동혁이 계속 체제가 유지될까 봐 추경호 못 찍겠다 이런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사퇴하는 건데 사퇴하면은 전 지지율이 그 순간에 5 내지 10%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 결집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뻔한 산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식으로 동남권은 박형준, 한동훈, 그다음에 중부, 경상도 북부권은 김문수, 그다음에 서울권은 오세훈 중심 이런 식으로 거점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장동혁 비판하고 보수 중도 대통합 이런 식으로 걸면은 저는 또 그 사이에 이 정부에서 이미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실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결합이 되면은 막판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막판에 재밌는 일,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는 장동혁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본질적으로 지금 중앙일보 며칠자입니까? 4월 27일자 칼럼을 통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정면 제기를 하셨어요. 칼럼을 쓰셨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신질환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아주 흥미뿐만 아니라 아주 본질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건데 이거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는 종북 이념하고 똑같은 정신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게 전 국민 어른의 30%를 감염시켰고 근데 희한하게도 진보층에서는 감염률이 5%밖에 안 되고 보수층은 50%나 되고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는 아마도 60% 넘을 것이다. 이게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바로 근본 원인인데 이걸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수 지식인들이 여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리가 있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 걸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네. 계속 키워가지고 특히 기자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중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 현상으로서 세계 지도자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이 3사람인데 그 3사람 중에 2사람은 감옥에 갔다. 한 사람은 윤석열, 또 한 사람은 브라질 대통령 둘 다 친위 쿠데타 노렸다가 그렇게 네. 된 거고 한 사람은 지금 트럼프인데 백악관에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근데 그 요번에 미국 가서 만난 사람도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게요. 네. 미국의 공화당원의 약 60%가 아직도 부정선거로 2020년에 트럼프가 떨어졌다고 믿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의회에 침입해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5명 죽고 100몇 명이 다쳤는데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60%가 실형을 받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사면해주지 않았어요? 전원 사면. 아하. 전원 사면해가지고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협조하지 않았던 공직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부정선거 감염은 어떤 바이러스를 어떻게 누가 치료하는 됩니까? 이거 뭐 50% 정도 이상 된다는데 그 보수층에 예. 치료. 저는 한 사람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난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솔루션, 무슨 약 치유제가 좀 지금도 없습니까? 약이 없잖아요. 무슨 약을 개발하든지. 그래도 대표님께서 그걸 아니면 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유일한 방법은 폐가망신시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 사람은 폐가망신시키는데 우리 법원이요. 이런 관계자로 구속영장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기각해버립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도 그거와 관련돼.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편드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올라탔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일리가 있다. 일리는 무슨 일리가 있습니까? 본인은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고 봐야죠.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부정선거 관계로 뭐 최근에도 한 달 전에도 TF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보수 지식인들이 책임입니다. 보수 지식인이라고 하면 학자, 네. 언론인은 비교적 적어요. 뭐 거기는 또 안보단체 대장 출신, 국정원장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 수두룩하고 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 이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보수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째 무능합니다. 네. 그리고 무례해요. 무능하고 무례하다. 무례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가족도 분열되고 동창회도 분열되고 그건 맞습니다. 정당도 분열되고 예, 같은 보수 그룹 안에서도 네. 그 서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네. 현실이죠. 네. 근데 그 마땅한 치료 방식이 없다니까 참 안타깝군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게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잘 보고 장동혁 계열이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친했다든지 뭐 어떤 극우 TV에 나가서 이름을 팔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낙선시키고 대표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 선거에서도 어떤 그 결론이 날지 잘 지켜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추세는 약화되는 추세.